여러분, 오늘 오프닝부터 좀 화면이 어둡죠? 자, 옆에 계신 분 소개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오늘 만나볼 이 차 25년형 지프 글래디에이터입니다. 예전에 제가 19년도인가 우리나라 출시하기 전에 미국 가서 좀 뒤에 앉아있는 지훈이랑 신나게 탔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뒤에다가 엔듀로도 한번 실어봤었고, 오프로드도 달려봤었고, 추억들이 상당히 많은 차인데 25년형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어디가 달라졌는지, 그리고 예전에 탔을 때 그 글래디에이터의 추억, 이런 거 떠올려 보면서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 계신 분 소개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칼럼니스트 이동이라고 하고요. 제가 황카에는 그 화면의 오른쪽 위에 영정사진처럼 한번 출연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얼굴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평소에 시승차를 타거나 시승 행사를 가기 전에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모르는 게 나오면 가끔 이 뭐냐 그러면 이제 친절히 설명도 해주시고 조언도 듣고 그러는 이 업계의 고수로 통하는 분이시죠. 또 지금 현재 지프를 타고 계시기도 합니다. 2014년식 JK 랭글러 루비콘 언리미티드 모델을 타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중고차로 가져왔는데 그 차도 나름대로 또 튜닝도 하고 오프로드도 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2004년서부터 2011년 말까지 크라이슬러 코리아, 그때는 다임러 크라이슬러 코리아였다가 마지막에 이제 FCA로 바뀌는 그 과정에서 회사에서 코리아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타고 있는 2014년식 JK 랭글러 루비콘 언리미티드만 해도 또 이제 제가 상품 기획을 했었고요. 그 랭글러 루비콘 디젤이 굉장히 잘 팔렸기 때문에 사실은 저한테는 좀 진짜 자식 같은, 그것도 이제 잘된 자식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중고차를 구입하게 된 것도 있고요. 본인이 상품 계획하셨던 차를 몇 년 후에 다시 내 차로 타고 다니시니 감회가 좀 남다르시겠어요? 완전히 다르죠. 네, 완전히 다르죠. 만약에 그때 선배가 루비콘 같은 드림들 강하게 주장하셔가지고 안 가져오셨으면 어쩌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지프의 위치가 지금 같지 못했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같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죠, 사실은. SUV 중에 하나로 남았을 거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저희 이미 10분 찍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뒤에 있는 지훈이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저희 조금 이따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오프로드를 들어갈 텐데 그때야 비로소 이 글래디에이터의 지인가가 확 드러나기 시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다시 만나도록 해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오프로드 차들이요, 바퀴 전체 직경을 보면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 바디온 프레임 장 방식의 특징도 그렇고 서스펜션이 뭔가 승차감을 위해서 제 역할을 다해서 그렇다기보다 그냥 바퀴 자체가 커서 다 뭉개고 가는 느낌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온로드 달릴 때. 이게 사이드월이 두꺼우니까 그 두꺼운 걸 기반으로 해서 오프로드에서 가건, 일단 차 전체의 높이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데 사이드월이 그걸 쿠션을 먹어줘야 되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휠은 작아지고 타이어는 커지고 그걸 기준으로 가죠. 지금은 오프로드가 아직 험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여러 오프로드를 가면서 조금 심해지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벌써 막 사륜 디퍼런셜 잠그고 사륜 하이 놓고 로우 놓고 그러고 갔더니 거의 매번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차가 일단 뒷바퀴가 헛돌 때까지는 이륜으로만 가볼게요. 과연 헛돌까 싶은데. 이렇게 가도 쉬우면 너무 그 진가가 안 드러나는데. 타이어가 올터레인이잖아요. 미쉐린에서 만든 그쵸. BF 굴리지 PO2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게 있으면 웬만한 데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운전을 하면서 스티어링 휠을 잡잖아요. 그러면 엄지손가락을 이 스포크에다가 거는데 얘를 위로 올려야 돼요.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이제 시작이거든요? 여기 이륜으로만 가보죠, 일단. 자, 이제. 지금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방금까지 고속도로 달리던 그 상태 그대로, 이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선배말처럼 되고 있는데요? 그냥 가잖아. 근데 이제 저런데 돌 튀어나와 있는 것들을 밟기 시작을 하면 헛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휠이 스트로크가 생겨서 접지가 빠지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은 이륜만으로 가는 거가 헛돌기 시작을 하죠. 왜냐면 이게 엔진에서 100이라는 힘이 나왔을 때 그거를 100을 뒤로 보내서 양쪽에서 55씩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휠이 스피너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25, 25, 25, 25보다. 그거보다 훨씬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4H 정도를 넣고 가보는 거죠. 사륜 H 상태이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냥 가네.
근데 요 앞에는 지금 쉽지 않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약간 바위들이 섞여 있는 이 정도 갈 것 같은. 근데 왜 그러냐면 네. 이게 힘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그 속도의 문제인 거예요. 회전 속도에. 빠르면 헛돌아요. 아이고. 근데 헛돌지 않고 가는 거가 느리면서 힘이 있게 하는 게 그게 사실은 로우레인지의 기본적인 목적이니까. 여기 조금 애매한데. 아이고 왔다. 그리고 이렇게 가게 되면 네. 엔진의 부담이 더 커요. 왜요? 하이 모드니까. 아. 고회전을 계속 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속도가 느린데 고회전을 쓰면 결국 열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렇구나. 그래서 냉각 성능이 이런 차들에는 중요한 거예요. 그쵸. 맞바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로우레인지를 넣는다? 그럼 회전수가 확 떨어지니까 그쵸. 엔진의 부담이 적게 되죠. 그리고 토크는 살리고 바퀴에 천천히 전달하고. 그렇죠. 여기도 문제 없겠는데요? 아니다. 애매한데? 이게 경사가 좀 심해져서 네. 미묘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 보면 노면이 돌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게 되게 날카롭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접지가 살아요. 그쵸. 타이어가 이게- 찍고 들어가니까. 이게 흙길이면은 못 갈 수 있는데 이렇게 그 바닥이 스파이크처럼 돼 있으면 네. 쉽게 갑니다. 저희 옛날에 뭣도 모르고 진흙인데 갔다가 차 빠뜨려 먹었지, 그때. 원래 그러면서 오프로드는 그러면서 좀 배우는 거예요. 뭔가 조마조마했으나 탈출했을 때 쾌감이 또 있더라고요. 아이씨. 아,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금 이따 더 심한 데가 나오거든요. 그때는 사륜 롤을 넣어야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비콘 버전들, 네. 랭글러가 됐건 글래디에이터가 됐건 이 루비콘 버전으로 오게 되면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장비들이 엄청나게 많아지잖아요. 2H로 가다가 네. 지금 4H 오토로 바꾼 것만 해도 가잖아요. 네. 근데 가다가 이제 헛돌기 시작을 하면 네. 그러면 이제 4로우로 가는 게 첫 번째 단계. 네. 그 다음에 4로우 상태에서 헛돌기 시작하면 트루락이라고 하는 앞뒤 디퍼렌셜을 잠가서 네. 좌우로 그냥 바퀴가 뜨건 헛돌건 상관없이 무조건 똑같이 동력을 배분하는. 여기 있죠, 자물쇠. 네. 가운데 잠그고, 앞에 잠그고, 뒤에 잠그고. 네. 이 가운데 보조 변속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은 트랜스퍼 케이스거든요. 맞아요. 앞뒤로 동력을 나누는. 네. 지금 우리가 4H 오토기 때문에 이게 지금 풀려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4H로만 넣으면 그러면 센터는 무조건 잠겨요. 네. 그래서 앞뒤로 55, 55로 무조건 배분을 하고. 네. 근데 앞에랑 뒤에 디퍼렌셜은 트루락으로 수동으로 잠그는 거죠. 네 바퀴가 공중에 뜨건 어떻게 되는 간에 무조건 다 똑같은 속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실제로 세 바퀴가 헛돌고 있으면 한쪽 바퀴만 붙었잖아요. 그러면 엔진 힘 자체가 다 한 바퀴로만 가는 거예요. 방금 사륜 오토였고요. 사륜 파트타임으로 밀면 가운데가 잠기죠, 이렇게. 네. 그럼 그러면 이제? 앞뒤로 50대 50으로 고정 상태로 배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조금 바퀴가 또 헛돌기 시작하면 여기 프론트 플러스 리어, 리어 온리 요걸 통해서 앞을 잠그거나 뒤를 잠그거나 다 잠그거나. 네. 예. 일단은 가운데만 잠그고 갈게요. 네. 예. 지금 이 정도면 이 글래디에이터가 가지고 있는 오프로드 성능 중에 한 그쵸. 아직 카드가 여러 장 남았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앞쪽 스웨이바 같은 거를 분리를 해서, 그럼 그 스테빌라이저 바를 분리한다는 거는 앞바퀴 쪽의 휠 스트로크가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노면에서 바퀴가 접지를 찾을 수 있는 그게 가능성이 훨씬 커지니까. 네. 근데 여기처럼 이제 그냥 돌이 있고 쿵쾅쿵쾅 하는 데라면 좀 다를 수 있는데. 락쿨링 할 때. 네. 큰 바위 넘을 차이가 때. 있죠. 네. 자,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은데. 저기 힘들겠다. 큰 바위 하나 있고. 그렇게 뭐 별로. 그래요? 이 정도는. 그럼 아직은 그냥 가까이 들어? 일단 가봐요. 그래서 중간에서 4로우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아이고 심장 쫄려. 제가 매번 하는 얘기지만 서킷은 서킷대로 재밌고요, 오프로드는 오프로드대로 재밌는데 둘 다 심장 쫄리거든요. 근데 좀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이게 약간 비밀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하기는 좀 이리로 가는 게 낫겠죠? 오른쪽 바퀴를 여기다 얹고요. 네. 하나라도 접지가 제대로 살아야 되니까. 네. 그리고 왼쪽 바퀴 하나만 컨트롤을 한다고 생각하면 편하죠. 여기는 이렇게 가야 되겠다, 가운데. 아이씨, 그냥 왔네?
아, 뭔가 좀 바퀴 헛돌아야 유튜브 각인데. 차를 잘못 골랐어요. 그럴 것 같으면. 아, 이거 좀 더 그냥 가네. 근데 이런 거 하려면 저쪽 같은 데 들어가서 일부러 빠지고. 이거 선배가 빌린 신차 아니라고 막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얘는 그런 데 가도 돼요. 아, 그래요? 일부러 들어가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잠깐, 여기는 바퀴가 약간 왼쪽으로 붙어서 슬쩍 가면. 근데 이렇게 되면은 오른쪽 뒷바퀴가 그쵸. 제일 안쪽으로 가니까 네. 걔가 빠질 가능성이 생겨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쪽으로 붙어서 이쪽으로 올라서 타고 넘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항상 바퀴는 네. 도로 노면에서 가장 높은 데를 밟고 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도 보면 지금 가운데 바위 있고 양쪽에 파여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그러면 선배 말씀대로 하면 바위 두 개를 밟고 넘어가는 거죠. 저거 양쪽에 서 있는 바위. 두 개를 밟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선배가 처음에 엄지손가락을 바깥쪽으로 빼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바퀴에 뭔가 충격이 가해졌을 때 그게 스티어링을 타고 넘어와가지고 손가락 부상 입을 수 있거든요. 네, 킥백이 오죠. 네. 아, 전문 용어 킥백.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훨씬 유식해 보이는데. 아니, 전문가가 전문 용어를 쓰는데 묘가 왜 유식해 보이는데 그게. 저는 이렇게 그 쉽게 설명하는 차원에서. 이거 디퍼런셜 좌우는 잠글 필요도 없네. 심지어- 포로우도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쨌든 센터 디퍼런셜이 잠긴 상태로 가고 있으면 네. 얘도 4H 오토보다는 회전 반경이 커져요. 그쵸, 그쵸. 돌파력은 좋아지는데 회전 반경이 커지거나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음. 그때 중간에 또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브론코나 얼마 전에 저희 시승했던 LX 보면 코너 안쪽 바퀴 잠궈가지고 네, 네. 회전 반경 줄여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선배가 방금 말씀하신 상황에서 필요할 수 있겠네요. 네. 아, 여기 또, 야, 지상고가 높으니까. 지상고도 높고 지금 이렇게 모글 상황인데 이런 모글 상황에서는 지금 보면 어쨌든 어떻게 하지? 바퀴의 휠 스트로크가 지금 중요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쵸. 여기 이런 거는 갔다가 가능한 오른쪽으로 붙였다가 후진해서 다시 잡아야죠. 가볼까? 그냥 갈까요? 여기도 바꾸지 말고? 근데 로우를 넣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니까요. 네. 이러다가 살은 로 안 넣고 끝나면 재미없으니까 또 중립에 놓고 이게 조금 뻑뻑하긴 한데 브레이크를 한번 살짝 놨다가 네. 됐다. 원래 지금 중립 상태에서 살은 로가 되게 안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살짝 움직여주면 잘 들어갑니다. 네, 전진이나 후진이나 그리고 움직이지 않더라도 네. 기어를 D나 R로 넣었다가만 빼도 그쵸. 변속기 안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트랜스퍼 안에서 딱 움직이는 한번 힘을 받으니까 네. 그 다음에는 로우가 잘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디퍼런셜은 그대로 가운데만 잠겨 있고 살은 로 기어입니다. 네. 그럼 이제 제가 가속 페달을 꾹 밟아도 차가 이렇게 우웅 하고 되게 저속으로 천천히 가거든요. 대신 토크는 엄청 벌써 달라 차가. 여기서 이제 살짝 꺾어가지고 정렬시킨 다음에 그냥 가도 되겠는데요? 그냥 가야 되겠다. 아씨, 너무 쉬운데. 야, 좀 못 가봐. 유튜브가 안 나오잖아. 그리고 차라리 이럴 때는 네. 어쨌든 턴이 짧잖아요. 네. 그리고 이 모글이 있으면 락은 안 걸더라도 네. 스웨이바는 푸는 게 편해요. 아, 저 정도에서도요? 네. 아. 그러면 앞쪽이 접지력이 훨씬 더 잘 나올 테니까 지금 어쨌든 올라오면서 그윽하고선 TCS가 먹는 소리가 들렸잖아요. 네. 그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 그 좋은 서스펜션의 요건 중에 바퀴를 항상 노면에 붙이고 있어야 된다는 게 있거든요. 스웨이바를 풀러주면 이 스트로크가 훨씬 더 길어져서 앞 좌우가 훨씬 더 자유롭게 따로 놀 수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토크를 온전히 노면에 전달할 수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면 앞뒤에 다 좌우가 연결되어 있는 리지드 엑스를 쓰잖아요. 네. 그러면 바퀴가 그야말로 이렇게 움직여요. 네. 양쪽이 움직인다는 거. 그러면 네. 이게 접지면도 기울어지는 거거든요. 똑같이. 네.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해서 사실은 바퀴를 어디로 보낼지를 결정하는 것도 좋아요. 아. 이게 아니면 사이드월만 닫거나 한쪽 찌그러진 부분만 닫게 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사실 뭐 W15 같은 거는 바퀴가 이렇게 수평으로 움직이잖아요. 계속 위아래로 네. 숙이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스트로크가 짧아질 가능성이 크죠. 핸들링 성능을 높이려면 앞쪽에 WD-15는 쓰는데 네. 이게 이런 SUV들 WD-15는 쓰는데 그 경우에도 그 서스펜션 암을 얼마나 길게 만들어서 그 스트로크를 확보하느냐가 오프로드 성능을 좌우하는 거죠. 타스만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네. 똑같은 얘기. WD-15 썼잖아요. 네. 아, 여기는 접근각이 됐다. 아, 정말 유튜브 찍으려고 열심히 하는구나.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가는 거였었는데. 야. 이렇게 해도 너무 쉬워 보이니까. 오프로드에서 창문을 열면 이렇게 가지들이 들어오잖아요. 눈을 쳐요, 얼굴을. 아. 그래서 이거를 창문을 다 열면 안 되고 정말 이렇게 소리가 들릴 정도로 요 정도만 열어야 그렇구나. 이게 안 들이쳐요. 특히 요 앞부분이 막혀야 돼요. 앞부분이 이 정도까지 막혀야 가지가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요 A필러 위에서부터 후드 끝까지 와이어를 연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달아놓은 거구나. 그거는 오는 가지들을 이렇게 위로 넘겨버리는 거죠. 가지치기는 저는 안 하는 편이에요. 그냥 가요? 네. 차체를 긁고 가는 거를 하죠. 차라리 그냥. 아, 방금 나뭇가지가 긁혔지 않습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지프가 그 클리어 코트 두께가 다른 차들보다 조금 더 두껍대요. 많이 두꺼워요. 네. 자, 여기가 앞쪽이 지금 잠깐만요. 이게 전방 카메라로 지금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왼쪽 앞바퀴 쪽에 지금 모글이 되게 크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런 데가 이제 앞스웨이바를 분리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일단 분리하지 않고 한번 가봅시다. 갔다가 그대로 후진해서 분리하고서 한번 가봅시다. 근데 네, 내려놓고 있을게요. 창문. 스위바 분리 안 한 상태. 자, 지금 움찔하고 헛돌죠 한번. 네, 네. 자, 이 상태에서 스톱. 그리고 이제 뒤로 다시 후진, 그대로 스티어링 꺾지 말고 그대로 후진해서. 네. 자, 이제 스웨이바 플루그 한번 가봅시다. 자, 됐다. 어. 됐다. 음. 자, 스위바 분리 완료했고요. 다시 가볼게요. 그대로 똑같이. 운전대 돌리지 말고 그대로. 네. 오, 트랙션 컨트롤 안 들어와요. 네. 앞바퀴 떨리는 그거 없어. 그냥 쓱 움직여버리기. 오. 오 플러스 때랑 완전 달라 완전 달라. 밖에서 보여? 네 완전 달라요. 오. 역시. 하나 나왔다. 야, 우리끼리 왔으면 그냥 갔었어. 우리 거의 온 것 같지, 지훈아? 에이, 생각보다 별로 안 와네. 그래도 몇 번 와봤어. 우리 처음에 왔을 때는 되게 심각했거든요. 갈까 말까, 그냥 돌아갈까. 자, 이런 길은 네. 양쪽에 골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왼쪽으로 붙여갖고 골을 피하든가 네. 아니면 그냥 골에 넣고 가든가. 그러면 골을 넣는다고 하면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큼 깊이가 네. 내 지상고랑 되느냐를 그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정도면 가도 안 된다. 그리고 요때 중요한 게 그 가운데 수박통 네. 디퍼런셜 위치가 내 차의 어느 쪽에 있느냐를 그렇죠. 파악하고 있으면 그것도 길 파악하기 쉽고요. 네. 그 중간에 바위도 섞여 있네. 그럼 이제 사이드월이 그렇게 있는데 요 그 타이어가 오프로드 와가지고 가장 크게 손상되는 경우가 사이드월이 바위에 쭉 찍힐 때거든요. 네. 근데 KO3는 그 정도 보강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잡았습니다. 나왔다. 아, 너무 쉬운데? 좀 싱겁죠, 선배? 그냥 뭐 재밌는데요? 차가 이런데 어떡할 거야. 오프로드 플러스 모드 일단 넣었고요. 네. 그래서 내려가는 거를 이제 계속 엑셀을 밟아가면서 가속을 할 건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매뉴얼 모드를 넣고 가라는 얘기를 주로 많이 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올라갈 때는 3단, 내려올 때는 1단이에요. 기준이. 네. 그렇게 해야 내려갈 때도 흔히 이제 HDC라고 그래서 힐 디스트 컨트롤에서 내리막 제어 장치를 쓰는데 네. 그걸 쓰게 되면 그 브레이크 컨트롤 모듈에 부담이 돼요. ABS 모듈에.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안 쓰고 이렇게 변속기를 기어를 2단이냐 1단이냐를 조절을 해서 이걸로 속도 조절을 하는 게 사실은 차한테는 부담이 훨씬 적게 가는 거죠. 엔진 브레이크를 쓰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상태로 해서 차는 미끄러져 가고 네. 나는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스티어링 조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HDC가 근데 진짜 극단적인 내리막 오프로드에서 도움이 되긴 하더라고요. 계속 저희가 하는 게 1km, 2km거든요. 네. 그러면 이 상태면 뭐냐면 사실은 사람이 걷는 속도가 시속 4km 얘기하잖아요. 네, 그거보다 느린 거예요. 그렇죠. 그럼 사실 이 상태면 차에서 내려서 옆에서 운전대만 돌려가면서 가도 돼요. 근데 그런 것들 이제 로우 레인지. 아, 내려서요? 내려서. 어. 엑셀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아까 왔던 데인데 아무런 거 없이 출렁출렁 설렁설렁. 네. 그리고 지금처럼 계속 그 속도가 느리면 좋은 게 흔들림 자체도 줄어요. 그렇죠. 이번에 25년형이 되면서 바뀐 것 중에 초기 달렸던 안테나가 없어졌습니다. 예, 예, 예. 그걸 지금 여기 앞유리에다가 집어넣었거든요. 예. 여기 바로 라인들 다 보이네요. 네. 원래 그 안테나가 그 오너들 사이에서 오프로드 갔을 때 거리적거린다 이런 컴플레인이 좀 있었나 보더라고요. 저 타는 JK 랭글러도 사실은 그냥 그것도 굉장히 긴 폴 안테나가 딱 서 있거든요. 철로 된 거.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짧은 거로 바꿔놨어요. 짧은 걸로 바꿨을 때 문제는 그거거든요. 라디오가 잘 안 잡힐 수 있다? 네. 사실 요즘에 라디오를 듣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오프로드를 하는 경우에는 라디오를 들어야 될 필요도 있어요. 아, 날씨. 네, 날씨라든가 재난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아. 지금처럼 이렇게 유리에 아예 붙어 있으면 뭐 양쪽 다 신경 안 쓰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여기 오른쪽에 보면 골 있잖아요. 네. 설마 저기다 바퀴 넣으시려고요? 들어갔죠, 지금. 아이고. 지금 이제 처음 닿았죠. 네. 지금 제가 엑셀ped을 안 밟고는 계속 내려가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프로드 플러스 모드에서 있는 크롤 모드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속도를 높여도 계속 끄끄끄 하고 브레이크를 제어를 하잖아요. ABS가. ABS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초기 형태의 요 HC가 달렸던 차들 중에는 ABS 모듈에 굉장히 부담을 줘서 그게 망가지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로우 레인지가 없는 차를 처음 내놓았던 모 브랜드의 차에서 그런 일이 자주 있었는데 네. 근데 도심형으로 나왔다 그래서 그 차를 사신 거예요. 네. 근데 그 차를 사고 나서 오프로드 똑같이 간 거죠. 네. HDC가 있으니까 내리막에서 주행이 된다고. 네. 그러고 가서 계속 그걸 오래 많이 쓰셨던 거예요. 아.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생긴 건데 부품에 결함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었어요, 사실은. 아. 예상치 못했던 보완점이 나중에 발견된 거네요. 그렇죠. 우와, 여기 아까 심장 쫄깃했던 데다. 그렇거나 말거나.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가 더 무섭더라고요. 예. 선배 잠깐 이대로 세워주실 수 있어요? 저 썸네일 한 장만 찍고 올게요. 잠깐만요. 여기서 찍을게, 준호. 멀리 안 나가세요. 아, 나 넘어질 것 같은데? 나 넘어지면 바로 유튜브 각이다. 쟤를 찍어, 그러면. 오, 야. 에이, 너- 다분히 연출인 것 여러분, 이거 오버한 거 아니에요? 연출인 것 같은데. 제가 어제 기어비도 보니까 확실히 일반적인 차들보다 기어비가 훨씬 더 널찍널찍 세팅돼 있더라고요. 네. 일단이 4.7 몇 대 1이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트랜스퍼 케이스에서 감속비가 4대 1이고, 네. 그 다음에 앞뒤 디퍼렌셜에서 종감속비가 또 4대 1이 줄어드니까, 일반적인 승용차들을 보면은 뭐 1단이 한 3점 몇 대고, 네. 종감속비가 뭐 3점 얼마 되는 거라고 생각해 보면, 거기에 그거 두 개가 다 4.4대로 가고, 트랜스퍼 케이스 또 4대 1로 감속을 하니까, 이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감속이 들어간 거죠. 그러거나 말거나. 이게 확실히 운전할 때랑 옆에 앉아있는 거랑 달라요. 오히려 운전할 때보다 옆에 타고 있을 때가 더 쫄리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길에서 이제 HDC를 정말 키게 되면, 키고 속도를 2km, 3km 정도로 맞춰놓고 가면 이제 정말 쫓깃한 경험이 시작이 되죠. 지금 피칭이 20도, 18도, 19도, 21도. 21도인데 사실은 거의 22도, 23도까지 가는데 네. 거의 절벽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 지금 이렇게 안전벨트에 매달려 있잖아요. 그쵸. 이게 영상에 전달이 안 돼요. 이 각도가. 그러니까 제가 타는 차는 이제 JK 랭글러의 디젤이거든요. 디젤 엔진들은 엔진 브레이크가 훨씬 더 세요. 가솔린보다. 네. 그래서 그것 차이도 사실은 생겨요. HDC가 제 쪽은 아예 그런 전자 장비 아예 없는 거고, 4를 오놓으면은 그냥 수동 변속으로만 해서 그걸로 다 맞춰서 가는 건데, 그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길에서 보면 이제 왼쪽이 흙하고 뭐 이런 게 그냥 있는데 오른쪽은 낙엽도 있고 돌도 있잖아요. 네.
그럼 오른쪽은 미끄러질 가능성이 큰 거예요. 아. 돌 위로 그냥 쭉 하고 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일부러 밟고 가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 일찍 죽는 거예요. 어. 여자들보다. 근데 요즘 오프로드 좀 달린다고 하는 차들 쭉 그 하드웨어 구성, 소프트웨어 구성들 보면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그게 다 지프에서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뭐 살은 로우 개념, 디퍼런셜 앞뒤 잠그고 가운데 잠그고 이런 것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네. 4로우라는 거의 개념은 사실은 트럭들에서 먼저 시작이 됐죠. 아. 그러니까 2단 트랜스퍼, 3단 트랜스퍼 하는 거는 대형 트럭들에서 먼저 시작이 됐는데 그거를 이제 이런 소형급으로 끌어내려서 네.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가 2차 대전 때 필요해서 만들어진 지프에서 시작이 된 거니까. 어. 그래서 사실 4륜 구동 승용차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토요타도 30년대 중반 후반에 만든 적이 있었어요. 네. 크로간의 용기라고 그래서 그 차가 있었거든요. 4기거든요, 그게. 네. 근데 그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 걔는 로우 레인지가 없는 상태였었고. 아. 그래서 군용차로 제대로 이제 효과가 안 나와서 양산이 되거나 그러진 않았었는데. 아. 그게 이제 차이가 생긴 거죠. 지프는 애당초 윌리스 MA 같은 것들을 처음에 그걸 할 때부터 로우 레인지를 기본으로 요청을 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윌리스 MB를 전 한번 타본 적이 있거든요. 진짜요? 네. 근데 윌리스 MB를 보면 이 기어 레버가,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기어 변속기하고 트랜스퍼 케이스 조절하는 거하고 해서 두 개잖아요. 네. 걔는 세 개가 되겠어요. 투휠 드라이브, 포휠 드라이브 전환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4H하고 4로 전환하는 거 하나. 네. 일반 기어 하나.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까지. 그래서 사실 여기 네 개의 레버가 이렇게 솟아있죠. 아. 그걸 가다듬고 현대화 시킨 게 지금 요 버전. 네. 2륜 구동과 4륜 구동을 바꾸고 4륜 구동에서도 로우 레인지를 넣게 하는 거를 하나의 레버로 만드는 거가 사실은 그래봤자 50년? 밖에 안 된 거죠. 이게 온로드에서 굳이 스위바라는 걸 스테빌라이저, 오, 저 바위 봐.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그 얘기 한 거예요. 요 상태로 이제 그대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원래는 온로드에서 양쪽을 묶어줌으로써 비틀림을 줄여주는 거잖아요. 네. 아이쿠. 그리고 이게 지금 이렇게 가면 운전대로 오는 킥백도 훨씬 적어져요. 아. 이게 좌우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 놓으면 밟고 가니까. 네. 그리고 움직임이 자유로워지니까 그 킥백도 훨씬 줄어요. 아. 야, 효과 알고는 있었는데요. 더 크네요, 오늘 느껴보니까. 그래서 이 스웨이버 디스커넥터 기능은 물론 이제 JK 랭글러에서부터 지프는 사용을 했는데 랜드로버는 이게 디스커버리 2 때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걔도 비슷한 방식으로 앞쪽 스웨이바를 전자식으로 도어 클러치로 끊었다 이었다 할 수 있게 그게 포함이 돼 있었죠. 그러면 이 그래디에이터가 사실 엄청 긴 차거든요. 그렇죠. 길도 5.5m 넘고요. 네. 지금 휠베이스도 3.4m 넘어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오프로드를 휠베이스 긴 차를 오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더라고요. 네. 기본적으로 휠베이스가 길고 차체가 길면 흔히 말하는 이제 숫자로 표현되는 오프로드 성능들. 접근각 이탈각이야 그러려니 하는데 램프가. 여각이라고 하는 거 램프가 네. 그게 제일 불리해지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지상고를 높여야만 확보가 되는 건데 네. 근데 여하튼 그것도 이론상의 수치인 거예요. 이게 길어서 잘 갈 수 있는 코스가 있고 짧아서 잘 갈 수 있는 코스가 있어요. 길어서 잘 갈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불리하기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모글이 짧은 경우에는 아. 모글이 짧으면 휠베이스가 짧으면 올라가다가 네. 그 중간에 있는 모글에 배가 닿거나 아니면 앞범퍼가 먼저 찍어버리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아, 목을 이렇게 콩콩콩 가다가 네. 그 앞뒤 휠베이스랑 이 울렁불렁한 거랑 리듬이 안 맞으면 그렇죠. 근데 그런 데서는 되려 긴 쪽이 그냥 전체를 다 아우르고선 가버릴 수도 있으니까 아. 훨씬 편해지고 온로드를 달릴 때도 뭐 차의 성능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코너링을 할 때도 휠베이스가 긴 차가 좋고 짧은 차가 좋고 한 때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고속에 그냥 비코너로 가야 되는 경우는 차가 어느 정도 사실은 크고 사이즈가 맞아요. 있는 게 더 편하니까 맞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뭐. 근데 이렇게 꺾고 난 다음에 여기 큰 바위 하나 있어요, 가운데.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경사면을 내려갈 때 그런 식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훅 미끄러져 떨어지잖아. 네. 그러니까 경사면을 지난 다음에는 오른쪽으로 꺾어서 경사면을 어쨌든 수직 방향으로 배달을 아, 맞춰놓고 네.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타고 가는 게 뱅크 타고 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길도 돌이 튀어나와 있어도 돌을 그냥 밟아서 눌러버리는 게
그게 차라리 낫다는 거지. 바닥으로 놓는 것보다. 바퀴로 밟고 가는 게.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 잠깐 나왔지만 사이드월이 약한 거지. 네. 얘가 트레드면이 약한 게 아니거든. 그렇죠. 트레드면은 돌을 밟으려고 만들어 놓은 거고. 그걸로 두께도 밟고 간다고 두껍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너무 쉬운데요? 이거보다 훨씬 더 심한 데도 많이 가보셨죠? 그러니까 차에서 한 번도 안 내리는 거는 어려운 데가 아니에요. 아, 정말 어려운 데는 가다가 씨 저거 못 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세워놓고 내려서 가서 보고 돌을 받쳐갖고선 바퀴 갈 지역을 만들어 놓고 그러고 타는 거를 반복을 해야 돼요. 그 정도는 돼야. 그 정도는 돼야 진짜 어려운 코스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는 롤레인지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자, 여기서 센터 디퍼렌셜이 잠겨 있잖아요, 지금. 네. 근데 요거 상태로는 비포장 도로를 그냥 가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지금 이제 앞으로 빼서 4H 오토로 해놓으면 뭔가 차가 더 열심히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차 입장에서도 지가 필요할 때 동력을 앞뒤로 빼잖아요. 이게 자세 변화가 갑자기 생길 경우가 생겨요. 자세 변화가 갑자기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컨트롤하기는 더 예측을 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차라리 이럴 때는 그냥 4H 파트타임에 50대 50으로 똑같이 배분을 해놓고 이 상태에서 동력이 앞뒤에 나뉘어져 있으니까 움직임이 어떻겠지라는 거를 예측하고 안 상태로 가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린 거 몇 개만 더 추가로 언급하자면 저기 지금 운전석 앞유리 구석탱이에 고릴라 한 마리 그려져 있거든요. 이 앞유리. 예, 고릴라 글라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휴대전화, 액정 이런 거 고릴라 글라스 많이 보셨죠? 그래서 가볍고 튼튼하다라고 자랑하고 있고요. 또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나파 가죽 들어가 있고 전동 시트도 다 방수 처리돼 있어서 800mm까지 동강했을 때 물이 안으로 들어와도 전장 부품 망가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3피스로 분리되는 게 프리덤 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벗기고 나면 네. 사실은 가다가 비 오는 거예요. 그렇죠. 비가 와서 물을 맞아도 사실은 이 내장재 부품들이 방수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품 버튼들이요. 네, 그게 도움이 되는 거죠. 아, 오프로드의 승차감 너무 좋아. 랭글러도 그렇고 글래디에이터도 그렇고 오프로드 오면 아 진짜 얘는 이런 데 오라고 만든 차라는 게 확 느껴져요. 선배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오프로드 제대로 짧았지만 어쨌든 잘 타는 것 같아서 재밌었습니다. 약간 선배 표정이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너무 쉬워서 실망하신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뭐 만약 다른 차였다면은 빡세게 타는 느낌이 있었을 텐데 일단 지프 브랜드고 루비콘 버전이고 웬만한 데를 가서는 힘들다 어쩌다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영상 보시고 야 그거 뭐 저기 투싼도 가겠다 그런 댓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도 또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뭐 같이 가서 네. 진짜 정말로 삽질하는 데 한번 가서 돌도 좀 나르고 고생도 좀 하고 그래야지 이게 뭐야. 저도 나이 먹어서 이제 좀 힘들더라고요. 웃기고 내 죽으란 얘기야? 선배 그 게스트 오시면 항상 저희 하는 거 있거든요, 엔딩. 제가 지금까지 하면 선배가 환카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카